AI와 인간의 영어 학습법. 중세시대 라틴어 공부법인 문법을 통한 영어 학습, 그리고 문법 베이스의 아류작이라 할 수 있는 구문 독해, 끊어읽기, 이런 것들 일본 분석형 영어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라틴어 공부법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영어 발음이라며 가르치는 들리는 대로 듣는 그런 연음 발음 등등을 또 비난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이젠 없어져야 할 기법인 것은 맞아요. 자, 그럼 또 다른 면에서는 전 또한 현재 뜨거운 이슈인 AI가 있어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에 또 반기를 들면 뭔가 구태의연한 과학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자,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데 필요한 전력의 사용량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동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두뇌는 20와트로 충분히, 백열 전구는 100와트, AI 데이터링 트레이닝은요 거의 1000만와트,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를 쓰겠죠. 데이터의 센터에 들어가는 건 15와트나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인풋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암기했다면 우리도 엄청난 10억 와트 이상의 전극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단순한 인풋된 정보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AI 언어는 엄청나게 들어온 인풋 데이터의 조합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조합이 아닌 창의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기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변화하죠. 규칙이 있는 듯 하면서도 또 없습니다. 발음 또한 그러하죠. 이걸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인간적인 방법과 AI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보의 이해 가능한 인풋,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이해 가능한 인풋, 이것으로 영어 습득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AI는 들어온 데이터의 조합이죠. 결국엔 인풋이 많으면 영어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AI는 인풋이 많아요. 데이터가 엄청 많고, 보아다시피 10억 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정도로 데이터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조합인 거죠. 그러므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언어의 정확도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정확도가 아닌 거예요. 정확도가 아니라 정확성을 버리는 대신에, 낮추는 대신에 뭘 높였다? 효율성을 높인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자, 섀도잉 같은 흉내내기 아닙니다. AI가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력이 소모가 적다는 것은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AI를 모방한 데이터 암기, 규칙, 패턴, 조합, 분석, 반복, 이와 같은 의식적인 학습은 AI가 하는 영어 학습이라 봐도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영어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뭐를 묻자요. 모르는데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AI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의 조합 방식은 우리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언어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조합되어 있죠. 무조건 무의식은 아니죠.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어디까지가 의식이고 어디까지가 무의식인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는 그런데 의식이 있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단순한 조합의 형태가 강합니다. 의식도 없고 무의식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 구동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얘기예요. 20와트짜리 전구와 어떻게 10억 와트짜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동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간단한 물리학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자, since their start in the early 1950s. 시작, 초기 1950년대 시작한 이래로 그들이 US 텔레비전 시트콤, 미국의 TV 시트콤은 have charted many of social conflict, 많은 사회적인 그러한 갈등들을 chart, 그렸습니다. In the US society, 미국 사회에 있는 civil right, 인권, 시민권, women's right, 여성의 권리, in the home, 가정에서, 또 workplace, 일터에서, children's right, 아이들의 권리, immigration, 이민과 multiculturalism,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as well as 뿐만 아니라 evolving, 진화하고 있는 conception family, 가족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뤘어요. 1950년대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6.25 때였는데 벌써 이때 미국은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개념의 변화, 이런 다원주의를 이제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훨씬 더 우리보다 빨랐던. Each of these issues, 이런 이슈들의 각각은 have been addressed through humor, 유머를 통해서 다뤄졌어요. In a way, 어떤 방식이죠? Help to make more progressive values, 좀 더 진보적인 가치를 more acceptable than previous, 이전보다 더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유머로서. Of the character, 흔히들 character, usually someone marked as a bigot. 보통 이 사람은 이 어떤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marked as a bigot, 고집불통으로서 특징 짓는 그런 사람이고요. resist one or more, 하나 이상을 저항하는 these developments, 이 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발전에 하나 이상을 반대하는, 뭐 가족의 변화, 여성권의 변화, 이런 것들 반대하는, 저항하는 사람이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게 1950년대인데 지금 2025년인 한국에서도 20, 30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남자 특히에서 나타나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들은 남자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 언어를 많이 하고, 구태의연한 비것, 아까 비것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봐야겠죠. 고집불통에 항상 이런 사람 존재합니다. 어디에서나. 세상을 변하지 않아요. 하여튼 자, 이래서 is made,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이게 한다? ridiculous, 아주 웃기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코믹하게 해서 고집불통을 웃기게 보이게 만들어서 조롱하는 거죠. 전 그래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They were cut down, 그들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Either through their own stupidity, 그들의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또 brief scolding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볍게 그렇게 야단을 받거나, 야단을 하는, 가볍게 야단치는 거, 그런 것에 의해서 또 되거나, 또는 뭐 둘 다에 의해서 이렇게 컷 다운 되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또 humorous 시트콤의 유머는 acted as a cost effective means,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작동을 했죠. 그러므로 encourage acceptance, 수용하게끔, more pluralistic, 다원주의적, tolerant, 인용 또는 관용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받아들이도록 했던 거죠. 그죠?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사람들을 이제 뭐 전단지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웃음으로 시트콤을 통해서 인권에 관해서, 그 아동권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 비것이라는 놀림 대상을 만듦으로써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들을 좀 더 컷다운, 그렇죠? 잘라내도록, 사람들이 계속 배척하도록 하는으로써 이제 그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죠. 1950년대. 자, 저도 이제 비것이 될까봐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AI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가 약간 고집불통까지 보이잖아요. 저는 그럴 생각 없고요. 그리고 AI는 반드시 인간에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기계는 절대 인간에게 나쁜 적은 없었다. 이득이 되면 됐지. 그래서 저는 AI의 필요성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너무나 과대하게 포장이 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AI는 영어를 대체할 수 없다. 언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과 인간이 이동하는 방식이 같나요? 분명 서울에서 어느 지방까지 대전까지 간다 그러면 자동차로 가는 것과 인간이 가는 것은 어차피 목적지는 다 똑같이 도착을 해요. 근데 가는 방식이 다르죠. 자동차는 꼭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좀 느리긴 하지만 자동차처럼 복잡하지 않게 산도 갈 수 있고요. 걸어도 가고 때로는 수영 잘하면 수영해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방식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인간이죠.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에너지가 또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자동차처럼 꼭 그렇게 필요한 모든 도구들 장점도 있죠. 자동차가 빠르다는 거. 단점도 있습니다. 가다가 길이 끊겼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근데 인간은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바퀴 4개로 돌리는 것과 바퀴 없이 두 발이 움직이는 것과 완전한 차이가 있죠. 인간을 붙여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없죠. 거의 자전거도 결국에는 자동차의 일종류죠. 또 다른 그 변형 아류작인 거잖아요. 두 바퀴가 도는 건 똑같아요. 바퀴라는 것과 인간이 구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똑같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게 인간이 하는 언어의 구동 방식 자체,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시피 에너지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뭔가 우리는 다른 거를 자꾸 같다고 겉보긴 같죠. 자동차도 갑니다. 인간도 가고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AI도 말을 합니다. 인간도 말을 하고요. 그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자동차 눈에 보이고 인간도 보이니까. 근데 말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방식이나 또는 뭐 어조나 새롭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죠. AI는. 근데 인간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창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언어 자체를. 발음도 부정확하게 일부러 낼 수도 있고요. AI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AI처럼 배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AI처럼 배우지 않는 건 뭘까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